안녕하십니까. 루킴TV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70일 남짓 앞두고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통 3.5%, 3.8%대에서 지금 2배 이상 뛰어서 7%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안철수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앞으로 내년 초 1월, 2월 가면서 점점 더 크게 부각되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안철수 후보의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여당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가 그만큼 큰 겁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핵심 관계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것에 대한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검찰의 수사도 지금 오리무중에 있고, 그러나 그 비리 수사를 끝까지 해야 될 당위성과 명분은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재명이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얘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다운 곡선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 실망한 유권자들, 특히 젊은 층들, 또 중도층, 합리적인 진보 보수층들이 안철수 쪽으로, 좀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가 아니겠는가. 그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권에서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지지율의 상승 곡선이 꺾이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이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행보, 어떤 언어, 말 실수, 그리고 노동이나 경제나 각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실망감, 특히 젊은 직장인들, 이들의 어떤 낭만감, 과연 저런 상태의 어떤 지성과 또 상식적인 수준을 갖추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낙심, 그런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기대,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검증했고 또 믿음직스러운 안철수 후보가 낫지 않느냐, 그쪽으로 넘어오는 신호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심상정이나 김동연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에게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은 거기서 거길 겁니다. 하락 곡선을 걷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조만간 10%대를 넘어서면 이제 볼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안철수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래의 가치, 어떤 본래의 정책의 어떤 중요성, 의미, 필요성,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그의 어떤 그 대중적인 활동을 통해서 서서히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여당 후보, 야당 후보, 거대 여야, 거대 정당의 후보들에게 대해서 실망한 그것이 안철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여 아니면 야, 제1야당 아니면 여당, 이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서 점차 젊은 세대가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5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지. 이런 국민보다 지금 문정권의 민주당의 실정이 너무 심각하다.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이 코로나 대처 방역의 문제, 어떤 경제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 수위를 넘었다.
그러니 정권을 바꿔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 생활, 새로운 국민 경제, 또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이 필요하겠다.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는 국민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이미 조사가 되고 그것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야권의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서 여권의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1야당의 모양을 보면 후보의 자질이나 어떤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저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어떤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에게 그 부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주고 허탈감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 가관인 것은 윤 후보, 제1야당의 후보를 서포트하고 밀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대선 승리의 길로 가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당대표라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는 윤 후보를 위해서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러고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이유들이야 있겠지만은 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 후보의 측근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비하하는 투로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계속 쓰면서 어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안티의 선봉장인 듯이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계속하고 있고, 공동 선대위원장도 사퇴를 했고,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나 일부 방송 언론인 또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해라. 또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준석 당대표를 물러나야 된다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준석이 말하기를 지금 윤 후보의 어떤 캠프 구조, 구성, 분위기 이런 거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언론과 국민과 보수 지지층 세력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준석 때문에 더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리스크와 허술함과 그 가족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당대표라는 사람이 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통수를 치고 있다.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망치를 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정치의 근간을 모르고 있다. 그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망치 노릇이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어떤 정당성과 타당성과 열망은 있는데 누구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는 유권자들이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당의 크기만큼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할 것이냐, 안철수 같은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큰 정당의 윤 후보보다는 당은 작더라도 그의 정책과 비전이 큰 안철수 후보를 정권 교체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게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징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국힘의 어떤 선거 캠프라든가 또 이쪽에서 윤 후보를 더 키우고 더 이재명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 어떤 새로운 인적 구성, 이런 것은 특별히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도 또 새로이 윤석열을 무릎 꿇히고 자기 앞에 다가와서 자기를 다시 모셔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김종인 씨도 얘기를 합니다. 윤 후보 스타일상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또 이준석 성격상 다시 돌아올 일도 없을 것이다. 이건 김종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분열되고 어떤 내분을 안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꼴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은 자기 마음속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새 대통령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는 거죠. 본인도 그런 말을 던지기도 했고, 많은 정치 평론가 분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정치와 어떤 유승민에 대한 어떤 동경, 뭐 기대, 지지 그런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구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대한민국 유권자들, 젊은 층 사이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안철수가 뚜벅뚜벅 다가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로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치는 마지막엔 결국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민주주의 정치는 어떤 정당의 크기만큼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듬고 키워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한 인물을 뽑는 게, 한 인물을 선출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 아닙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유권자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당의 크기를 보고 대통령을 뽑을 것이 아니고 인물의 크기, 인물의 도덕성, 정책, 미래 비전을 보고 대통령을 뽑자.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대안인물로, 야당의 대안인물로 안철수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권자 국민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루킹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